안녕하십니까. 무민명리 강의록 오늘은 11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나체도 화살에 대해서 경호와 계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걸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다가 가장 이제 눈에 많이 띄면서 그 작용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는 양인살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뜨거운 안에 음양할 때 양의 기세와 칼날 인자를 쓰지요. 양의 기세가 아주 칼날과 같이 강하다 이런 의미의 뜻이고요. 그 구성이라고 하는 것도 뚜렷하게 작용과 어떤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주를 하나하나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실제 사주를 한번 보죠. 기축년, 을축년, 기축월, 개축일, 개축시에 태어난 남자분 사주입니다. 물론 이 사주가 지금을 만나서 37세입니다만은 이 사주를 만난 거는 좀 더 젊었을 때 만났었습니다. 하긴 꽤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의 특징이 가장 큰 눈에 보이는 거는 사주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개수가 가을과 겨울이 좋다라고 했었는데 이 사주는 가을과 봄이 좋다라고 했었습니다. 이 사주는 겨울에 태어났죠. 겨울에 태어났는데 절기를 잘 타지는 못했다. 천간에는 간목, 병화, 신금, 기토가 있으면 좋다라고 했는데 굳이 얘기하면은 기토 하나 정도는 있더라. 근데 지지에서 토가 뚜렷하게 많아 보이고요. 때로는 신약 신강을 따졌었어도 신약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금수운을 찾는다라고 얘기하지요. 그래서 금수운을 찾다 보니 수해운 21대 운의 운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30일에 금해운, 그 다음에 또 수해운 뭐 이런 식으로 운이 흘러가고 있지요. 운은 잘 흘러가고 있지는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개축은 특징이 뭘까요? 개에서 축월이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개한테 축월은 뭡니까? 편관과 양인이 같이 있는 거죠. 근데 지지에 전부 다 개축이라고 하는 것을 다 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자분 사주가 양인과 편관을 기세를 아주 뚜렷하게 가지고 있는 거고요. 또 거기다 좀 덧붙이면은 이 기축이라고 하는 어떤 기둥까지 편관의 기둥까지 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자분의 기세가 양인과 편관을 다 가지고 있는 편관의 기세를 가지고 있다가 보니 아주 그 힘은 강할 것이다. 겉으로 드러난 거로서는 그 작용이 강하게 드러나면서 어떤 역할, 행동 이런 것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근데 이제 장점이라 그러면 장점이고 단적이라 그러면 단점입니다. 양인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의미는 칼과 편관을 다 가지고 있다는 의미는 그 칼날, 제가 양인은 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죠. 양인은 칼날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편관은 칼집이라고 했었죠. 양인이라고 하는 칼은 무엇이든지 벨 수 있는 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칼을 아주 잘 보관할 수 있는 편관, 칼집 같은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칼과 칼집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어떤 사주의 기질도 인수라고 하는 기질이 없습니다만은 사주의 기질도 아주 강하게 칼날 쓰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좀 몸 쓰는 일을 해야 되거나 때로는 과격한 행동이라든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사주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운에서 받쳐주면은 이런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지요. 그래서 제일 쉬운 거는 뭐겠습니까? 무관의 기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은 요즘에 이제 군인 경찰이라든가 이런 무관의 기질을 써먹으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좀 인수의 영향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공부를 좀 해야 그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사주는 인수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운에서 인수의 운이 이걸 받쳐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관의 기질 이런 거는 좀 어렵겠고 그러면 이제 몸으로 하는 일이 좀 어울리겠다. 그러면 제일 쉽게 말하면은 꼭 운동선수를 운동선수를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아주 몸을 쓰는 그런 운동을 하면 좋겠다.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아주 몸을 격렬하게 몸을 부딪히면서 하는 유도나 태권도나 이런 권투 같은 그런 운동도 있고 때로는 축구라든가 배구, 농구 배구 선수 같은 경우는 몸싸움 같은 거는 거의 안 하지요. 아예 없다라고 봅니다. 근데 농구와 축구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몸싸움도 하고요. 때로는 럭비, 미식축구 이런 것들도 대표적으로 몸싸움을 하는 그런 운동들입니다. 그 외 다른 운동이라든가 하면은 양궁, 때로는 사격, 이런 사람들은 운동선수기는 합니다만은 몸싸움이라고 표현하지는 않고요.
야구도 마찬가지겠지요. 이런 사람들도 몸싸움이라고 표현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양인과 평관의 기세를 갖고 있다 보니 이런 사람한테는 몸싸움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런 일을 운동에 그런 게 어울립니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이 사람도 실제로 그런 일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몸으로 막 부딪히면서 서로 힘과 힘을 겨루면서 그걸로 인해서 내가 어떤 성취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운에서 받쳐주면 됩니다. 그래서 10과 1과 10대운에 이런 영향을 받았죠. 1과 10대운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 어떤 힘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몸을 쓰는 일로 인해서 체육 특기자로 아주 좋은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로 승승장구할 것 같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21대운에 술이 오지요. 축이라고 하는 것과 술의 기질을 만나게 되면은 또 양인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건강에 문제가 좀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풍선과 같은 그런 어떤 작용도 한다라고 했었는데 축이라고 하는 것과 술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가 보니 운동을 하다가 크게 부상을 당해서 그게 치료가 쉽지 않아서 운동을 그만뒀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학교를 다니다가 뭐 아무래도 운동만 하던 사람들이 좀 학교를 가다 보니 좀 공부에 인연은 조금 없는 데다가 운동을 그만두니 학교 다니는데 매우 어려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기억이 있습니다. 또 양인이 있는 위치는 다 힘들지요. 조상, 부모, 배우자, 자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연의 기질은 약하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축축이 많이 있다 보니 하체 쪽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몸이 너무 차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절에 대한 어떤 신장방광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라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주 보죠. 병원년 그 다음에 갑5월 병인일 그 다음에 갑오시에 태어난 여자분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바라봐도 병화가 5화를 가지고 병화가 5화를 가지고 병화가 5화를 가지고 격은 오행이 두 개밖에 없으니 이기상생격의 기질이기도 하고요. 또 양인의 기질 뚜렷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양인도 화를 가지고 있지요. 그러면서 사주가 목이 화까지 생하는 아주 뜨거운 사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주 기세가 그 기세의 강함은 뭐라고 얘기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주는 목의 기세가 약하지요. 그러면 목과 수의 운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수와 때로는 목과 이런 운을 겪지요. 그래서 축이라고 하는 운이 오게 되면은 이 탕화의 작용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지지에 5의 양인도할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은 이 사람은 축대운이 왔었을 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5라고 하는 양인의 작용과 그 다음에 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가 보니 어려움을 겪어가지요. 건강에 대한 문제, 큰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웠던 적은 분명히 있고요. 또 뭐 병화의 기질을 아주 천간에 두고 있다가 보니 화술, 말 이런 건 아주 뚜렷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사람을 휘어잡는 그런 기질도 있고요. 뭐 좋은 의미입니다. 확 끌어들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을 땡겼다 놓쳤다 이런 어떤 말로 벌어먹고 사는 직업의 기세를 뚜렷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양인의 기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었지요. 실제로 건강이 좀 약하고요. 또 5화라고 하는 것이 많이 도화의 기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경우는 도화의 작용이 크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왜냐? 이 기세가 목화밖에 없는 사주야. 불이 뜨겁게 타오르는 사주다 보니 행동력, 움직임 이런 거는 있기는 합니다만은 뭐 사람한테 사귐도 잘합니다만은 도화라고 하는 어떤 뭐 예쁨이라든가 이런 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그렇지만은 예술가의 기질도 뚜렷하게 있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예술론을 발휘하면서 전시회도 한번 열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뭐 뛰어난 미술가라든가 이런 건 아니었었지만은 실제 직업은 미술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병화가 양인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이런 기질도 그래서 배우자 인연은 좀 없겠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때로는 시지에 양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녀의 인연이 좀 어렵죠. 실제로 이 사람도 그런 자녀의 인연이 좀 어렵더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때로는 뭐 부부의 인연이 어렵겠다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실제로 뭐 부부의 인연도 좀 어려운 건 그런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이 가지고 있는 사주의 특징이더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다음 사주 한번 볼까요? 이 사주
신금일주가 겨울에 태어나는 것이 좋고 가을에 태어나는 것이 좋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가을에 태어났죠? 신금은 병화와 간목과 임수가 있으면 좋다라고 했습니다. 임수를 천간에 띄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병화를 천간에 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가 신금이 가을에 태어나고 그 다음에 임과 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주의 기세 틀은 잘 구성이 되어 있겠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이 신금은 유가 뭔가요? 이것도 양인이지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리 양인입니다. 양인을 가지고 있는데 관이 있어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양인의 관도 이렇게 뚜렷하게 관을 뿌리 내린 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신금이 정인의 기세까지 가지고 있죠. 공부까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정인이 있는 데다가 또 틀이 뭘까요? 인과 사와 신의 형살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양인의 형살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검을 휘두르거나 아주 때로는 뭐라 그래야 될까, 이런 어떤 의료계라든가 실제로 피를 보는 어떤 군경이라든가 이런 어떤 아주 상위 클래스의 경쟁을 해서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주의 틀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인수까지 가지고 있으니 이 인수의 역할은 그걸 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공부의 기질까지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은 이 인수와 형사를 쓰고요, 때로는 병화의 기질까지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사주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좀 덧붙이면 뭘까요? 운에서 신약한 사주는 아니지요. 그러면은 금과 토의 운을 뺀 수, 목, 화의 운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와 그 다음에 목과 화와 토와 때로는 화와 이런 기세까지 사주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년부터 신금을 가지고 일찍 발달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중간에 흘러오면서 이 병화라고 하는 관을 잘 쓸 텐데 어떤 관이냐? 그러면 공부를 해서 정화의 기질을 관을 이렇게 생조하고 있고 형살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지지의 정제, 정인, 정관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사주입니다. 그래서 아주 고위공직자고요. 아주 높은 직위에 있는 고위공직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어떤 형살, 양인의 기질까지 잘 쓰는 그런 직업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보이지요. 그래서 쟤도 어떻습니까? 간목한테 임목이라고 하는 거는 신금한테 임목은 신금은 인과 오가 천을기인입니다. 근데 오가 천을기인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인이 천을기인이죠. 재라고 하는 천을기인입니다. 천을기인의 기세. 그 다음에 상관이 정관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거리가 멀지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상관의 작용이 있기 때문에 거리는 멀긴 하지만은 이 병화라고 하는 관을 잘 쓰고 싶을 때는 조금 상관에 그 영향력이 있겠다. 요만큼까지는 모르겠는데 이 관을 넘어가려고 할 때는 그 상관이 관을 한번 흔들겠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주가 어떤 문제가 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이 사주는 사주가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양인이고요. 때로는 관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형살까지 가지고 있는 천을기인의 죄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도 문제도 없어 보이지요. 근데 이제 사주의 틀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운에서도 잘 받쳐주고 있고요. 그러면은 거기다 조금 더 한마디 덧붙이자 그러면은 사주의 틀에서는 재관인식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전부 다 특히 지지에 있기는 합니다만은 다 귀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 관은 천간에까지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역할은 귀할 수밖에 없겠지요. 근데 문제는 이 40대 운에 때로는 50대 운에 이 을과 을묘라고 하는 거와 그 다음에 갑이인이라고 하는 어떤 천을귀인의 작용들이 재작용들이 이 사람한테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간목이라고 하는 거는 이 진금 입장에 따지면은 감당하기 힘든 재물이긴 하지만 이 을목이 왔었을 때가 문제겠죠. 이 을목은 을신충하기도 하고 때로는 을목이 을경합하기도 합니다. 또 묘라고 하는 것이 이 지지의 임목과 합해서 이 목의 기세가 좀 더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의 기세까지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을묘 대운에 이 사람 입장에 따지면 재의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 재가 어떤 재일까요? 이 천을귀인의 을목이 인목이 가만히만 있으면 되겠지만은 이 갑대운에 갑인대운에 인목과 인목이 두 개가 쌍귀인이 되게 되면은 이 쌍귀인의 작용은 재운팔자다에서부터 귀인의 작용이 없어집니다 라고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갑대운이 왔었을 때 이 인목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인목이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이 50대운의 을묘대운의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 고위직이면서 지방을 막 전국을 돌면서 막 이렇게 어떤 배정을 근무지를 옮겨 다니고 막 했었었는데, 그래서 자기가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뭐 조용히 와서 어떻게 말하면은 뭐 몰래란 표현은 아니고요, 조용히 와서 상담을 하고 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좀 실제적인 사주를 밝히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근데 꿈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꿈이 있으니까, 꿈이 있는 분은 내가 어떤 뭐가 있더라도 좀 비더라도 참아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어려운 얘기를 한번 해주면서, 꿈을 보고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행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때로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려움을 참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상담을 했던 기억이 나는 그런 아주 훌륭한 사주였었습니다. 이런 사주들 뭐 한번 또 봤고요. 또 다음 사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주도 한번 보죠. 임술년, 계묘월, 그 다음에 갑오일, 경우시에 태어난 여자분 사주고요. 40세입니다. 그러면 이 사주도 간목은 어떨까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과 가을에 태어나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 사주는 봄에 태어났죠. 신약할까요? 신강할까요? 그러면 신강한 사주입니다. 그러면은 수와 목의 운을 뺀 화토금의 운을 찾는 거죠. 그러면 토, 금, 그 다음에 금, 그 다음에 토, 그 다음에 화금, 때로는 화금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신강한 사주에서 운은 나름의 잘 흘러가고 있다. 이때 조금 어려움을 겪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뭐 초년에 뭐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또 사주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간목이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양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목이 묘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아주 그 기세가 강하겠다. 위에 큰 나무도 있는데 뿌리까지 아주 넓게 펼쳐져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간목이 경금의 기질까지 가지고 있지요. 그러면 양인과 편관의 기질까지 가지고 있으니 이거는 아주 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편관을 귀하게 써먹으려고 할 때는 어떤 작용이어야 될까요? 일단 양인의 기질이 있으면 좋고요. 상관까지 있으면 더 좋고 식신까지 있다? 그러면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좀 덧붙이면은 정인의 기질과 편인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천간에 수의 기질이 있습니다. 머리는 있을 것이다. 또 정인의 기질까지 있기 때문에 공부의 재능도 있을 거고요. 갑오의 현침까지 가지고 있죠. 그러다 갑오의 현침이 있다 보니 상관을 형살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 틀은 아주 분명합니다.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양인과 편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형을 쓸 수 있는, 상관에 형을 쓸 수 있는 그런 사주다. 이렇게 바라보면은 이 사주는 뭐가 하나 빠지는 게 없더라. 제도, 여기에 술이라고 하는 제도 하나 가지고 있죠. 뭐 그래서 이 사주는 용신을 관을 써야 되는 용신이기 때문에 뭐 쟤는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냥 관만 잘 쓰면은 용재가 따라오게 되니까 또 운에서도 잘 받쳐주고 흘러가고 있지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제일 문제는 무슨 직업일까요? 라고 물어볼 때는 뭐 아주 뚜렷한 직업은 뭐 크게 말하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조금 더 크게 봐도 2개 정도의 역할까지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실제로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운에서 잘 받쳐주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상담을 하게 될 때는 아마 결혼이 조금 늦은 듯 했었는데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때로는 자기 어떤 일 같은 일을 하면서 그런 얘기도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인이면서 아주 사주의 틀까지 잘 갖추고 있는 귀한 사주다. 또 갑오의 오라고 하는 때로는 술과 이런 어떤 술과 작용까지 있기 때문에
뭐 아주 여자가 나긋나긋하다라고 말하거나 때로는 부드럽다, 뭐 흔히 말하는 연예인 기질은 아닙니다라고 얘기합니다만은 그 미모, 그 뛰어남, 그 사람을 상대하는 어떤 카리스마 이런 거는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때 상담을 해주면서 몇 년 전이었었는데 충분히 좋은 인연이고요. 뭐 조금 늦은 듯 하지만은 뭐 요즘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으니까 결혼하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해 줬던 기억이 뚜렷하게 나고요. 그 사람도 뭐 같은 업종에 일하는 사람이었었는데 웃기게 하면 조금 나이는 한 살 어렸습니다. 근데 뭐 여자분보다는 아마 더 선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인연도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인연을 맺었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귀하게 되어 있는 사주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다음 사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사주는 어떨까요? 병원년, 갑오월, 병오일, 그 다음에 갑오시에 태어난 여자분 사주입니다. 지지가 어떻게 보이세요? 아주 무섭지요. 지지가 전부 다 양인도화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양인도화를 다 가지고 있는데다가 천간도 갑병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양의 기질만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양팔통 사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양팔통 사주의 특징, 뭐 차분있기보다는 때로는 뭐 집안 살림보다는 외형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면서 움직임이 더 크게 있고 행동력도 갖추면서 겁이 없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목청도 좋고 어떤 그런 틀까지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지지의 양인의 기질, 병화는 가을이 좋고 봄이 좋다라고 했었습니다. 여름에 태어났죠. 절기를 잘 타지 못했고요. 이렇게 좀 특별하게 구성되어 있는 사주는 뭐 절기 이런 것도 뭐 좀 살펴보기는 합니다만은 그 사주의 생긴 모양 그 자체를 좀 더 보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 사주는 이기상생격으로 보기는 조금 애매하고요. 그러면은 화로 올라가는 종하는 기질이 있느냐? 화격이라고 화라고 하는 기질적으로 얘기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사주의 틀은 뭐랄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행동, 일반적인 기질, 뭐 일반적이라고 하면 뭘까요? 뭐 결혼하고 때로는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뭐 이런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하는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벌어서 집을 사고 뭐 이런 어떤 소소한 서민적의 삶을 살기는 어렵겠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여자분이 나이가 있다가 보니 뭐 옛날로 따지면은 뭐 한 30 몇 년, 이 사람이 한 뭐 40년 10대 때라고 얘기하면은 여자분 10대 때 얘기하기에 좀 공부라든가 이런 거는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이분이 또 운동을 하기는 또 쉽지는 않았다라고 봅니다. 또 이 도화의 작용까지 뚜렷하게 가지고 있다가 보니 그런 어떤 뭐 아주 겉으로 드러난 외형적으로는 뭐 운동을 또 좀 그렇고 여자분이다 보니 그러다 보니 나쁜 길로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조금 흉측한 안 갔으면 하는 그런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굴곡을 다 겪어왔었고요. 양인이 조상의 인연이 없다라 그랬었죠. 그 다음에 부모님과 인연이 없다 그랬었고 가정과 인연이 없다, 배우자와 인연이 없다 그랬었고 시지에 있으면은 자식과 인연도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월, 연, 일, 시에 있으면은 그 작용까지 강하게 나타나더라. 형까지 있고요. 비견겁의 기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어할 수 있는 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비겁을 제하는 것은 관인데 더군다나 양인까지 제하는 그런 기질이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지요. 때로는 하다못해 운에서라도 이 관을 제하는 것들이 오면은 이 양인의 기질, 비겁의 기질, 형의 기질을 좀 제어할 수 있을 텐데 하나도 오지는 않습니다. 이제 겨우 50대 후반, 이제 47대 후반에 47 대운에 겨우 해가 하나 오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앞에 대운으로서는 이게 특히 이 27, 17대 안 그래도 화의 기세가 강한데 이 화기세가까지 와줘서 이 신유의 기세 이것도 좀 그렇게 크게 영향까지 보이지는 않고요. 금이라고 하는 운이 옵니다만은 이 뭐 술이라고 하는 것은 또 우술의 합까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풍파는 다 겪었고 뭐 결혼도 뭐 일찍부터 집을 나와서 때로는 뭐 남자 인연을 맺기는 했습니다만은 결혼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요. 뭐 글쎄 결혼식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남자 인연은 한 명이 아니었던 것은 분명히 얘기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했었고 남자 인연도 충분하게 있었습니다만은 한 남자 인연을 지니기는 힘든 사주지요. 또 이런 아주 기질은 크게 말하면은 건강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뭐 단지 화는 혈압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심장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이 화가 강함으로 인해서 신장 방광 쪽에 문제도 생깁니다. 그런데 조금 더 덧붙이면은 이 몸의 호르몬 기질들을 다 이 불기운이 세다가 보면은 호르몬의 작용까지도 막습니다. 그러다 보니 건강적인 어려움을 겪어가지요. 그러다 보니 자녀도 한번 남자 인연을 맺어서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데, 자녀도 놓치는 아주 출생을 못했다라고 합니다. 애를 낳지도 못했었고, 거기다가 조금 더 덧붙이면은 몸이 항상 힘들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튼튼해 보입니다만은 아주 외형적으로는 힘들어서 건강적으로 많이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주였었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참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뭐 다른 구체적인 막 얘기를 해줬었는데 쉬워 보이는 사주는 아니고요. 뭐 그래서 그냥 크게 말하면은 머리 많이 숙이고 종교 생활 하시면서 내가 행동을 좀 더 천천히 하시면서, 이런 것들은 특히 술 같은 게 절대 금물이겠지요. 근데 술도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많이 힘든 그런 어떤 걸 나타냈었었는데, 어떻게 말을 할까요? 조언을 충분히 해줬다, 얘기를 충분히 해줬다라고 얘기합니다만은, 본인이 그걸 듣는 거는 본인의 역량입니다. 그러다 보니 본인의 역량이 그걸 들을 수 있는 역량이 돼야 되는데, 그 역량이 안 되면은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지요. 그러니까 참 쉽지 않았다라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나는 그런 사주입니다. 아주 이런 사주들도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봤던 사주들입니다. 이것도 양인의 기질 뚜렷하게 있고요. 이 간목도 양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금도 술이라고 하는 양인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병화도 또 오화라고 하는 양인, 그 다음에 개축이라고 하는 양인. 이 양인들이 사주에 있는 이 5개의 사주를 살펴봤는데, 이 사주들도 뭐 여러 가지 풍파, 어려움 이런 것들을 다 겪어가고 있는 그런 사주들이었었습니다. 일부 좋은 사주들도 있고 틀을 잘 갖추고 있는 사주들이긴 하지만은, 이렇게 편향되어 있는 이런 사주들은, 이런 사주와 그 다음에 이런 사주와 때로는 이런 사주들은 매우 어려움을 많이, 이분은 뭐 그때 지나고 나서 20대 30대 때 한번 만나 뵈면서 인연을 어떻게 흘러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분 같은 경우는 좀 무난하긴 하겠다라고 합니다만은, 이런 사주들은 참 어려움을 많이 겪어갈 것이다 라고, 겪어왔었고요, 겪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런 어떤 기억이 나는 그런 사주들입니다. 양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양인은 참 어렵고 무섭고 아주 기가 센 그런 사주들입니다. 그것들이 우리 사주에 어떻게 잘 조화롭게 적용하면서 내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적응해 가는가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많은 내용들을 읽긴 합니다만은 뭐 유튜브에 올려놓기로 좀 어렵고요. 그래서 수업은 뭐 설명을 이런 정도로 마무리하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